정치 헌금부터 아들까지 방대한 의혹을 받는 김병규 의원이 오늘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혹들이 많은데 먼저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받을 생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아내는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아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받은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2명의 구의원은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을 총선 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달을 했고 수개월 뒤에 그 반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받았다 그리고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받았고 내가 쓸 생각으로 이제 불법 영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한 사정은 양형과 관련해서만 참작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김 의원에게 전달된 그 돈이 그러니까 공천 헌금이 아니라 그 총선에 있어서의 자금 지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양형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명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어떠한 명목 없이 정치자금법으로 위반해서 돈을 전달했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라고 적용되지만 네. 이 공천이라는 대가, 특정 직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뇌물죄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직위를 바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총선에 자금 지원 성격으로 정치 자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혐의도 다소 가벼워질 수 있고 또 김병기 의원한테도 다소 유리한 진술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병규 의원, 강선우 의원이 김경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든지 아니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없어도 생각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근데 저도 살려주세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녹취가 공개된 뒤에 그 파장이 엄청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 녹음 파일 때문에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돼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상황은 강선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1억을 수수받은 것이 문제될 것이 염려돼서 실제로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1차적으로 상담을 했고 다시 원내대표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살려달라, 구명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김병기 의원 측에서 녹음해서 보관했다가 이 보좌관이나 다른 경로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강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인데요. 물론 이 파일 속에서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거나 또는 수사를 은폐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지시를 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내대표의 지위로서 이런 불법과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도덕한 점이 드러나는 녹음 파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에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기 때문에 아마 참고인 성격적으로 실제 그 당시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진술하고 강선우 의원이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다른 의혹들도 좀 있는데요.
장차관 관련 의혹이 지금 파장이 또 컸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장난과 차단과 관련해서는 각종의 갑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차단 같은 경우는 숭실대에 이제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성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기업과 연관된 학과에 숭실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숭실대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편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차남이 추후에 빗썸이라는 회사에 취업할 때도 실질적으로 김 의원이 청탁을 해서 취업한 게 아니냐,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남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업무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를 국회의원 관계자에게 이 전달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냐, 또 이 국정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관계자들에게 이것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소위 말하는 갑질과 사적 업무를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 아들 둘을 위해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이해상충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특혜 의혹도 많은데요. 김 의원이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그리고 대한항공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보좌관과 관계자들의 문자가 등장하면서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보라매 병원 같은 시점은 그 의료 대란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매 병원은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라매 병원 측에서는 상당 부분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와 관계돼서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진료를 받을 예정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오시면 첫 번째 순서로 진료받게 해드리겠다는 취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나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다만 보좌관이 임의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한 것 같고, 보좌관 주장도 일정 부분의 어떤 특혜보다는 어떤 편의에 그쳤을 뿐 뭐 진료 순서를 바꾸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이 공항과 관련한 의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항공권 관련 이미지를 이제 송부 드린다라는 어떤 문자 메시지가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숙박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상회하는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의전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 자체가 그 객관적인 기준이 아주 초과하는 수준은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전과 특혜가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 공직에서 내려오겠다라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고, 결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13가지의 혐의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직접적인 행위가 한 적이 없다거나 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이게 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인 내용은 아닌데 김 의원의 오늘 그 출석 때 입고 나온 복장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흰색 칼 없는 셔츠, 그러니까 마치 성직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의상이었는데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런 셔츠는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신부님을 연상시킨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무고하다, 그리고 결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순수 어떤 결백, 청렴을 상징하는 의미로 입지 않았을까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결백하다는 취지,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기 했던 것에 비춰봐서는 의상도 상당 부분 신경 쓴 게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떠올랐던 게 대형 금고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의원이 취재진에게 금고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뭐 조사가 진행되겠죠? 일단 관계자들, 아는 사람들이 집에 1m 상당의 금고가 있다라는 진술을 이제 경찰에서 확보했던 것인데 1m면 상당히 큰 대형 금고입니다. 과연 그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었기에 이 금고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는가, 혹시 차남 집에 갖다 놓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금고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부인을 했죠. 만약에 금고가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중요한 물건으로 휴대전화라든가 뭐 예를 들면 차용증 같은 거라든가 뭐 중요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결정적인 물증 증거가 있을 여지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금고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금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경찰은 내일도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추가 조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속영장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범죄 사건은 정치자금법 3천만 원이 실제로 유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3가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틀만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진술에 나온 것들 다른 참고인들이나 관계자들 추가 조사에서 다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소환 조사 일정이 통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조금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따져봤을 때 이 나중에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진술이 불일치나 김병기 의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의 소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김병기 의원의 의혹들 짚어봤습니다.